저희는 김나혜 허동욱 팀의 아이가 타고 있어요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나혜입니다. 저희는 주행 영상에서 차선의 위치를 검출하고 또한 실제 자이카로 주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밀한 차선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연속적인 차선, 조도 변화, 검은색 지형지물, 그림자와 같은 검은색 지형지물, 곡선 주행 시 차선의 가림을 고려하여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한 알고리즘과 그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차선 영역만을 크롭을 하고 그 영역을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합니다. 그 후에 명암비를 높이기 위해 히스토그램 평화라를 수행하고 이진화를 수행하여 차선 영역을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라이다가 후에 엣지로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다 마스킹을 수행하였고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하였습니다. 캔이 엣지 검출을 통해서 엣지를 검출하고 허프 변환을 통해서 직선을 검출하였습니다. 검출된 직선들을 활용을 하여 차선을 필터링하고 차선을 수행하는 방법을 진행하였고 추정된 차선에서 일단 차선 좌표를 추출합니다. 그 후에 추가적으로 끊긴 차선 영역에서 좌표를 예측하는 방법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이미지 전처리이고 두 번째 파트는 차선 검출, 세 번째 파트는 차선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미지 전처리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량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차선 외의 부분을 제거하고 차선이 나와 있는 바닥 부분만 남도록 크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이 검은색 차선과 그 외의 바닥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을 하여 영상 전처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진화를 수행하기 이전에 명암비를 높이기 위한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진화를 수행할 때 차선이 아닌 노이즈들이 걸러지기 위해서 명암비를 먼저 조절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크게 히스토그램 평화라와 히스토그램 스트레칭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았고 그 결과 히스토그램 평화라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히스토그램 평화라와 스트레칭을 활용을 해서 나중에 차선을 검출할 때 두 개의 성능은 비슷하지만 히스토그램 평화라의 경우는 평균 0.9ms의 수행 속도가 나왔고 스트레칭의 경우는 평균 2.8ms가 걸렸기 때문에 수행 속도가 짧은 히스토그램 평화라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이진화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진화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레시홀드를 하나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심플 스레시홀드 방법이고 두 번째는 발기값에 따라서 스레시홀드가 변하는 어댑티브 스레시홀드 방법입니다. 이 심플 스레시홀드의 경우 스레시홀드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고 이를 바로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트랙바를 활용을 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레시홀드가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에 노이즈는 잘 검출되지 않지만 차선 역시 좀 잘 검출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스레시홀드를 높게 했을 때는 차선 외의 노이즈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후에 차선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인 노이즈가 살짝 있지만 차선이 잘 검출되는 65로 스레시홀드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어댑티브 스레시홀드입니다. 이거 역시 이 경우는 블록 사이즈를 조정을 하여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 블록 사이즈를 높일 경우 주변에 노이즈는 없어지지만 연상량이 너무 많고 블록 사이즈를 낮출 경우는 주변에 노이즈가 많이 검출됩니다. 하지만 이후 가우시안 블러 등의 후처리를 함께 사용하여 하면 보완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심플 스레시홀드 방법과 어댑티브 스레시홀드 방법 두 가지 다 후에 차선 검출에 있어서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아마 저희의 생각으로는 현재 영상의 평균 밝기값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심플 스레시 홀드는 평균 0.6에서 0.71ms의 수행 속도가 걸리고, 어댑티브 스레시 홀드의 경우 평균 8에서 9ms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심플 스레시 홀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이제 라이다가 엣지로 검출되지 않도록 라이다 마스크를 적용을 하여 라이다 영역을 제거하였습니다. 캐니 엣지를 수행하기 전에 바닥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폴로지 연산을 수행을 하여서 노이즈를 제거도 해보았는데, 그 경우 차선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차선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했을 때 그 부드럽게 작용되지 않아서 그 외에 노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차선 검출 부분입니다. 캐니 엣지 방법을 사용을 하여 저희는 엣지를 검출하였습니다. 그 후 허프 변화 중에서도 허프 라인스 P 함수를 사용을 하여서 직선을 구하였습니다. 이 역시 해당 함수의 스리시홀드를 높게 잡으면 노이즈는 좀 적지만 차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여서 저희는 60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왼쪽과 오른쪽 차선을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양한 차선이 아닌 경우도 직선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필터링 해주는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차선의 기울기, 왼쪽 차선의 경우는 기울기가 음수이고 오른쪽 차선의 경우는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을 하여 왼쪽과 오른쪽 차선을 구분하였고, 또한 이 X좌표를 활용을 커프 라인 P 결과로 나오는 X좌표를 활용을 하여서 그 좌표가 왼쪽에 있고 기울기가 음수이며 왼쪽 차선, X좌표가 오른쪽에 있고 그때 기울기가 양수이며 오른쪽 차선, 이렇게 인식을 하여서 두 가지 왼쪽과 오른쪽 차선으로 나누었고, 또한 기울기가 0에 가까운 경우는 차선이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하여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차선이 아닌 부분들은 제거가 되었고, 0에 가까운 이렇게 박스와 같은 영역들도 이렇게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선 부분에서 검출된 다양한 이제 여러 직선들을 하나의 차선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각중 평균 차선 추정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허프 변환 결과를 활용하여 이렇게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의 차선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였고, 앞에서 차선 필터링을 진행하였지만 미처 필터링 되지 못한 직선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의 길이를 가중치로 하여서 평균으로 차선을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이 차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한 후 그것을 활용을 하여서 그 오프셋 400에 있는 차선 좌표를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차선이 영상 밖에 존재하는 경우는 0으로 지정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640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초록색 점이 차선의 좌표를 예측한 것인데, 네, 예측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여기까지 수행을 하면 차선이 끊기는 부분은 그냥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검출을 하고 싶어서 차선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와 좌표를 활용을 하여서 차선 좌표를 예측하는 방법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는 직진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곡선인 경우에는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수행하는 것은 직진 주행일 경우에는 차선의 기울기가 0.6에서 1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차선의 간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을 하여 차선이 끊겼을 경우, 만약에 왼쪽 차선이 끊겼을 경우 끊겼지만 오른쪽 차선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오른쪽 차선의 기울기를 활용을 하여서 반대쪽 차선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직진인 경우에 왼쪽 차선이 없지만 좌표를 예측하고 오른쪽 차선이 없지만 좌표를 예측하는 경우를 예측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칼만 필터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차선이 끊어진 부분은 실제로 측정되는 데이터가 없어서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이 칼만 필터를 사용을 하면 이전 상태들을 확인을 하여서 차선의 위치를 예측해 줍니다. 하지만 저희가 칼만 필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파이썬으로 구현된 간단한 예제를 참고해서 C++ 코드로 변환한 것이어서 불정확한 부분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앞에 이 기울기와 좌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칼만 필터의 경우 직선과 곡선 둘 다 잘 예측을 하지만 그 외에 값이 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기울기와 좌표 방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칼럼 필터는 후에 저희가 더 공부를 한 후에 사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어진 그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왼쪽 차선의 경우는 83.49%의 정확도를 보였고 오른쪽 차선의 경우 85.32%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정답을 처리했을 때는 74.3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차선이 끊기는 부분에서도 차선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곡선 부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저 그림자 영역을 아직 처리를 못해서 값이 많이 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슬레이드를 활용을 하여서 협업을 진행하였고, 저희의 그 나머지 팀원들과도 협업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라를 활용을 하여서 저의 스케줄과 업무를 관리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허프 변환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허프 변환을 통해서 직선을 검출할 때 스레시홀드 값에 따라서 결과가 생각보다 많이 바뀐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차선이 아닌 경우에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레시홀드를 높게 지정하면 차선이 검출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너무 낮게 지정하면 노이즈가 너무 많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잘 실험해보고 저희는 결과적으로 60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기울기와 X좌표를 활용을 하여 차선을 분류하였고, 이때 사용된 X좌표는 이 중심값에서 먼 좌표를 선택을 하여서 이렇게 차선이 가운데로 위치하였을 경우에도 예측 검출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울기가 0인 경우는 차선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자이카로 진행을 할 때는 정지선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끊긴 차선을 인식하기 위한 작업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칼만 필터를 사용을 해서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차선이 많이 떨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후에 자이카로 적용을 하였을 때 불완전한 동작을 일으킬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중 이동 평균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 두 가지를 적용하는 걸 생각을 해보았고 일단은 로우 패스 필터만 적용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때 이 알파 값을 통해서 현재 예측한 값과 과거의 값을 활용을 하는 것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알파를 높인 경우 떨림은 많이 보정이 되었는데 추정하는 게 조금 느리게 따라오는 느낌이었고 알파 값을 낮춘 경우는 떨림도 보정이 잘 되지 않고 추정도 느린 부분이 있고 저희는 결과적으로 현재 차선이 만약에 검출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의 어, 프로젝트에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에 나중에 자이카로 할 때는 적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앞으로는 이제 칼만 필터를 사용을 하여서 차선을 추정하는 작업, 그리고 소베 필터를 사용하여 속도를 좀 더 빠르고, 엣지를 더 잘 검출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는 작업, 또한 이렇게 그림자 영역이 차선으로 인식되어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ROI를 생각보다 크게 잡았는데, 이 ROI를 작게 잡으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ROI를 조절해 보는 실험도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 외에 이제 기울기가 0인 경우는 제거를 하였는데, 그때는 정지선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지선을 인식하는 알고리즘도 구현해야 할 것 같고,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